서울의 활기찬 동네 합정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등을 돌린 채 홀로 남겨진 지 이제 1년. 세상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받은 상처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제 살과 피를 나눈 자식의 배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천사 같았던 아들과 며느리. 그들은 제 전 재산을 빼앗은 뒤 돌연 냉혹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길거리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스라엘인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을 지키세요. 가장 사랑하는 이일지라도 맹목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우리 부부의 인생은 시장 한 구석의 작은 야채 가게와 함께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했죠. 고된 나날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게는 번창했고 그 덕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의 고단함이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가족과 함께였기에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말이죠.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어 2층짜리 좋은 집에 작은 건물까지 사고 노후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런 부모님의 노고를 아는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에 진학해 나중에는 나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잘해서인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또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 귀여운 손주까지 낳아주었죠. 그때는 정말 더 바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저희 남편은 저와 가게를 주고 은퇴한 지 3년 만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쉴 만하니 퇴장하라는 판정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해보고 제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허무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착한 아들과 며느리 덕에 전 그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애 아빠가 떠나고 슬퍼하는 저를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남편이 떠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게다가 회사에 출근해야 했던 아들은 연차까지 쓰고 달려왔으니까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아빠까지 잘못돼서 떠났는데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까지 잃게 될까봐 나 너무너무 무서워. 아들아, 괜찮아. 하루 이틀 굶는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가고 나니 잠깐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니, 신경을 쓰지 않기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희도 엄연히 어머니 자식이고 자식으로서 부모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저랑 남편 모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잘못될까봐 요즘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잡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 위해서라도 후를 털고 일어나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 제 가슴도 너무너무 아파요. 아, 난 살 만큼 산 사람인데 무슨 내 걱정을 다 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더는 바랄 게 없다. 엄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미 집사람이랑 이야기 끝냈고 우리가 여기 본가에 들어와서 엄마 모시며 살려고 해요. 엄마 혼자 있는 게 우리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빠가 떠나고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엄마 곁에는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저희 두 사람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같이 살면서 어머니 초등학생 손주 커가는 것도 보시고 우리 같이 즐겁게 살아요. 그게 정말이냐? 그런데 나랑 사는 게 너희들이 힘들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지금처럼 너희들 얼굴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괜히 무리할 필요 없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하자. 그래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우리 즐겁게 함께 살아보자. 물론 이미 오래전 독립해 다 큰 아들과 산다는 것이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고맙기도 하고 쉽게 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랑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 저희 아들 마음도 많이 힘들 것 같고 남은 저라도 같이 살면서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해주고 떠나자는 마음이었죠. 사실 저도 남편이 떠나고 많이 힘든 상태라 같이 살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아들과 며느리의 연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세상 둘도 없는 천사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산 지 3개월쯤 흘렀을까. 아들 내외가 저에게 기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너희 아빠가 나한테 남긴 유산이랑 내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달라는 거니? 엄마, 물려달라는 거라기보다는 엄마가 나이도 있고 혼자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엄마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게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내 이름으로 바꾸자는 그런 말이야. 뭐 엄마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나한테 물려줘도 좋고. 어머니,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꼭 참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당신 그만두지 못하겠어? 내가 엄마 있는 데서 내 사정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남도 아니고 어머니가 당신 부모인데 알 건 알아야지.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어머니도 우리가 숨긴 사실 들으면 감당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젠 그 사실을 전부 털어놔야 한다고. 이러다 정말 당신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기엔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라고? 그리고 우리 희성이가 잘못되긴 왜 잘못돼?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러지 말고 당장 말해봐. 나 너희 부모다. 그러니까 알 건 알아야지. 어머니, 사실 이 사람 암이에요. 위암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러면 다니던 직장도 관둬야 하고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 해도 저희 생활비며 또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으니 앞길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까지 아픈 거 말하면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직장 관두고 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해서 이 사람이 어머니 재산 관리해 준다고 했던 거예요. 일단 어머니가 남편한테 재산 맡기시면 그 재산으로 암 치료하고 어머니 모르게 천천히 갚으려고요. 오죽하면 제 아들이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했겠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 어떡해요? 저희 남편 좀 어머니가 살려주세요. 아이고, 너희 아빠가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내 새끼가 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 왜 바보같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진작 말했으면 내가 무슨 수라도 썼을 텐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말대로 내 재산 전부 희성이한테 맡길 테니까. 아니, 물려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집중하면서 어서 낫도록 해라. 엄마, 그게 정말이야? 엄마 재산 나한테 전부 주는 거야?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너한테 갈 거 미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난 돈보다 내 자식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평생 엄마 잘 모실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마음이 좀 놓여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께 더 효도하면서 잘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던 아들은 제가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병원 가는 일이 뜸해지더니 관두겠다고 했던 회사까지 관두지 않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수술 날짜가 잡혀서 더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회사도 미련이 남아서 아직 사직서를 내지 못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저희 아들이 아프다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아들에게 제 재산이며 남편에게 받은 유산까지 물려준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행동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를 못 굴며 구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들이 본인 몸이 아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며느리도 그래서 예민해진 거라 생각하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안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랑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이야기 말이냐? 어머니,
언제까지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안방 차지하실 생각인가요? 넓은 안방을 나 혼자 차지하다니. 원래 여기는 너희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썼던 방이다. 내 방에서 내 방 쓰겠다는데 너희들에게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거냐? 어머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왜 이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집주인이 바뀐 적이 언젠데? 이제 이 집 저희 남편 집인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암에 걸려서 아프다고 하면 편하게 쓰라고 안방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양심도 없이 계속 이 넓은 방을 어머니 혼자 쓰실 생각을 하세요? 긴 말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이 안방에서 방 빼시고 2층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죠. 아니, 너희들이 쓰던 방도 아니고 지금 이 집에서 제일 작은 구석방으로 나보고 옮기라는 거냐? 엄마 그 소리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이 많은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판에 아픈 아들 두고 엄마가 제일 좋은 방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쓰던 방은 엄마 손주한테 줄 거야. 나이 들었으면 사람이 욕심도 버리고 해야지. 엄마,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고 하면 사람들한테 추하다는 소리밖에 안 듣는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엄마 집 아니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부로 엄마는 2층으로 방 옮기는 거야. 나 암 환자인 거 알지? 엄마 때문에 나 더 암 심해져서 아픈 걸 보고 싶은 게 아닌 거면 내 말대로 해. 알겠다, 알겠어. 그 깎아 옮겨줄게. 아파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애가 까칠해졌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방 옮겨줄 테니까 다들 그만하거라. 아들이랑 며느리가 쓰던 방이 작은 방도 아니었고 제가 쓰는 안방만큼 넓고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고 싶지 않아 2층 작은 방으로 내쫓으려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지만 그때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었죠. 아프면 사람이 예민해져서 성격이 변한다는 말도 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나오면 다시 예전처럼 착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 바보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쓰던 가구들이며 짐들이 2층 작은 방에 다 들어가지 않아 나머지는 창고에 넣고 남편이 남기고 간 중요한 유품들과 제 짐만 간단히 정리해 2층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바보같이 제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어떤 계획을 꾸몄던 건지 그 악독한 속내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이 며칠 후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러 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 수술하는데 따라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니 저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이 난리를 치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엄마, 신경 쓰이게 지금 어디를 따라오는 거야? 조용히 있어주는 게 낫겠어. 맞아요, 어머니. 이럴 때라도 좀 신경 쓰이지 않게 가만히 좀 있어 주시라고요. 어차피 아이는 남편 수술하는 날 저희 친정에 맡기기로 했고 남편 수술하면 제가 옆에서 한동안 간호해야 해서 집에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 일 많은데 노인까지 짜증나게 하고 있네. 내 팔자야. 그날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심하다고도 했지만 그래도 아픈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참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2층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주방으로 내려오는 순간 열린 안방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멍청한 노인네. 내가 암이라니까 의심도 안 하고 믿더라. 내가 먹고 있는 약도 병원에서 받아온 위장약인 줄도 모르고 저번에는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 뭐 그 덕에 당신은 당신 엄마 재산을 전부 빼앗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재산도 전부 우리 거 됐겠다. 당신, 어머니는 언제 내쫓을 거야? 노인네랑 같이 사는 것도 답답하고 싫다고. 돌아다닐 때마다 노인네 냄새 나는 것 같고 짜증나 죽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구박하는데도 나가지 않겠다면 다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있어. 일단 우리 제주도 들어가는 이번에 가족 여행이나 잘 다녀오자고. 내가 이거를 위해 회사에 휴가도 미리 받아놨었다 그러니까. 당신, 수술한다고 하고 우리끼리만 여행 다녀오는 거 어머니한테 들키진 않겠지? 걱정하지 마. 그런 눈치가 있는 노인네면 내가 암 아닌 것도 벌써 눈치채고 말았을 텐데 아직도 모르잖아. 하긴 당신 말이 맞다. 이게 얼마만의 가족 여행이야. 너무 신난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에 놀라 제 발로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저에게 암이라고 했던 것도 저를 평생 모시고 같이 살겠다고 했던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의 재산을 노리고 아들놈이 며느리와 짜고 버린 일이었죠. 어쩐지 아프다는 애가 병원도 잘 안 가고 너무 멀쩡해 보이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를 속이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아들이라 믿었던 최악의 아이와는 전혀 다르니 자식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저는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바보같이도 말이에요. 암으로 남편이 먼저 떠나고 또다시 암으로 자식이 떠날까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아들놈과 며느리가 이용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게 남편 생각을 하며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속으로 나온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우선 제가 아들에게 준 제 재산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죠. 남편과 어렵게 모은 제 재산은 아들놈에게 이렇게 속절없이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놈의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속여 저희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증거나 저를 잘 모시는 대신 재산을 물려준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을 물려주면서 계약이나 각서, 하물며 작은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들놈의 말만 믿고 아무것도 받아놓은 게 없던 것입니다. 아들놈과 며느리가 저를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안 된 아들이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있으면 곧 70세 생일 선물로 몰래 예약을 해놨다며 친구와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이상함을 바로 직감했습니다. 아들놈이 저를 내쫓으려는 상황에서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해 말을 맞춘 후 같이 여행을 가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동네 주변에 숨어 있다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니 집안에서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저 몰래 이미 집까지 팔았는지 저만 빼고 이사를 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전 여행 가방을 집어던지고 집대문 앞에서 이삿짐 나르는 걸 지켜보던 아들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이놈, 나 없는 사이 뭐 하려고 했던 거야? 나 빼놓고 지금 집까지 팔아서 몰래 이사 가냐고? 했지? 여기가 내 아빠랑 내 집이라고.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아들놈은 제 손을 뿌리치며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짜증나게. 왜 이래? 그리고 왜 이 집이 아빠랑 엄마 집이야? 이 집 엄마가 나한테 준 거 벌써 잊었어? 여기는 이미 명도로 된 내 집이었고 내가 살기 싫어서 떠나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재산만 물려주면 나 잘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 내 놈은 이게 나한테 잘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암 걸렸다고 한 것도 전부 거짓말인 거. 진작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기쳐서 뺏어간 내 재산 전부 돌려내. 내 재산 전부 돌려달라고. 치사하게 정말. 그리고 증거 있어? 증거? 무슨 증거? 내가 암이라고 엄마 잘 모시겠다고 거짓말해서 엄마가 나한테 재산 준 거라는 증거 말이야. 어디 있냐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나이 들고 머리 나빠져서 그때의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싫다는데도 엄마가 나이 들어서 이젠 재산거 감당이 안 되고 그만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니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내가 받아준 거 아니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엄마 혹시 치매야? 이 자식아, 하다 거짓말까지 뻔뻔하게 하는구나. 내가 언제 내 재산을 너한테 받아달라고 사정했다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너희들 생활비랑 애들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서 힘들다며 나한테 달라고 했었잖아. 내가 너희들 전부 고소해서 내 재산 전부 돌려받을 거다.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든지. 아무리 엄마 말이 진실이라고 한들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정에서 엄마 편 들어줄 사람은 절대 없을 테니까. 내가 이미 법적으로 전부 알아봤거든. 만약 실수로 했었다면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고 똑똑히 했어야지. 멍청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나는 우리 가족들이랑 이사 갈 생각이니까 앞으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살아. 그 나이 먹었으면 엄마 앞가림은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자식한테 빌부터 살 생각이었어?
나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기도 싫고 우리 앞으로 남남으로 각자 인생 살자. 나 이사 간 집 찾아와도 엄마 만나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고 만약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확 스토커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와 손주만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리곤 억울한 마음에 제 가슴을 치고 뺨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지 바보야. 내가 저런 것을 믿고 남편이 준 재산까지 다 줘버렸으니 내가 멍청한 인간이야. 저는 그렇게 한참을 땅을 치며 울다가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친구가 급한 대로 빌려준 돈으로 지방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이라고 했지만 제 나이에 잘 살게 될 일은 없을 거고 친구가 그냥 주면 제가 안 받을 것 같으니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집 구할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도 저를 버린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가 저를 살려줬던 겁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연금이 있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먹고 살기가 빠듯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든 국민연금도 몇 년 한 대에 나오는 돈도 얼마 안 되었고요. 게다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으니 써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우 구하게 된 것이 바로 작은 국밥집 서빙 알바였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후 저는 열심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무엇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을 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날이 좋았던 날이었는데 저희 식당으로 국밥을 먹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 중년의 신사분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국밥 한 그릇을 시키더니 제가 국밥을 내려놓자마자 중년 신사분이 저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죠. 형수님 맞으시죠? 밖에서 보는데 모습이 너무 눈에 띄는 게 이 근처 시장 조사 나왔다가 형수님인 것 같아서 들어와 봤습니다. 누구신지 형수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은석이 형님 고향 후배 권식입니다. 권 사장님인 거예요. 아이고, 권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때 미국 가서 사업하면서 잘 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요. 그제야 중년 신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고향 후배로 젊은 시절부터 저희 부부와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권 사장님은 한국에서 식품 유통 사업을 하다가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연락이 끊기기 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식품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사업에 성공한 것인지 누가 봐도 멀끔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두 분 능력이면 형수님이 딱히 돈 벌어야 할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어떻게든 찾아서 만나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정말 몇 년 만인가요? 형수님, 형님은 잘 계신 거죠? 권 사장님, 사실은 그게 말이에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그동안 형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저한테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권 사장님의 말에 전 그동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전부 권 사장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역시 제 예상대로 권 사장님은 사업의 성공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 유통 사업이 잘 된 것인지 이제는 프랜차이즈 마트까지 여러 곳에 열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권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듣더니 크게 슬퍼하며 분노하고 말았죠. 아휴,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형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전 잘 지내시겠거니 생각하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형님 대신에 제가 형수님을 잘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저의 일에 같이 슬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천하의 못된 것들. 희성이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그것들이 정말 인간들이 맞습니까?
형수님, 이런 말씀드리기에 뭐하지만 형수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떻게든 이번 일을 돕고 싶습니다. 형수님을 배신한 그 희성이놈과 며느리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도 권 사장님이 크게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큰 회사 지분을 아무 데가 없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형수님, 아닙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은석이 형 도움으로 망하려고 했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 받지 않으시면 제가 더 미안할 것 같으니 받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형수님이 받으신다고 할 때까지 미국에 안 가고 계속 찾아올 겁니다. 권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진짜 받아도 될까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권 사장님은 급한 대로 제가 살 좋은 집과 차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아들과 며느리를 혼내줄지 생각하며 저희 아들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권 사장님이 투자하기로 한 회사였던 겁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요즘 K푸드라고 해서 한식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미 미국에 진출하고 있던 아들놈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그 투자건으로 권 사장님이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왔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인터넷 도박을 해서 저한테 뺏은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날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사 간 집도 저당을 잡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 몰래 거래처들을 압박해 뇌물을 받고 술 접대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권 사장님 계획은 그랬습니다. 아들 회사 사장과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놈의 비리를 전부 폭로하고 저에게 벌인 만행까지 전부 밝힐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대로 혼내줄 생각인 것이었죠. 그래서 권 사장님이 저희 아들 회사에 투자 계약을 하러 가는 길에 저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 사장님이 저희 아들 회사 사장님과 아들놈을 만나는 동안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은 사장님이 사람들 모르게 저에게 전화에 휴대폰을 통해 듣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권 사장님이 회사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정권 사장님 그리고 아들 회사 사장님과 저희 아들놈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사장님이 아들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을 휴대폰을 통해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사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놈은 순간 몹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귀찮게 내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지금 이 자리가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다들 놀라셨을 텐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엄마인데 요즘 치매인지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안 그래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 제가 해결하고 올 테니까 편안하게 투자자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길 너 보러 찾아온 것 같아. 나도 지금 내 일 보러 온 건데. 너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 나한테 제대로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따끔한 매를 보여주기 전에 얼른 여기서 나가. 그러자 아들놈의 말에 권 사장님이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박 부장, 이놈아. 지금 우리 회사 투자자 분께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예? 권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냥 저를 괴롭히려고 쫓아온 저희 엄마를 내쫓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저희 엄마가 권 대표님 회사 투자자 분이라니 이게 무슨... 몰랐었나?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 초창기 때 도와주신 주요 투자자 분이시라는 거. 내가 미국 가서 사업할 때 힘들어하는 거 보고 형님께서 나한테 투자를 하셨거든. 그때 형님께서 나 도와주고 싶어도 가족들 생각해서 고민하며 못하고 있었던 거 형수님께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고 먼저 도와주려고 이야기해서 도와주실 수 있었어. 그때 만약 형수님이랑 형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우리 회사는 망하고 없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 투자를 형님께서 자네 엄마 이름으로 하셨거든. 우리 회사 지분 3% 전부 형수님 거네. 그러면 저희 회사 투자를 반대하신다는 주요 투자분이 저희 엄마라는 말씀인가요?
그걸 이제 알아들은 건가? 형수님 지분이 3%지만 나한테는 어떠한 의미로든 중요한 투자자분이라 형수님이 싫다는 일은 난 절대 할 생각이 없다고. 이 괘씸한 놈, 하나뿐인 아들 어렵게 키워놨더니 우리 형님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우리 형수님 속여서 재산 전부 빼앗고 내쫓았다며. 아, 아닙니다. 전부 오해예요. 안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 용서 빌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하려고 했다고요. 너 나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앞으로 남남으로 각자 인생 살자며. 그래놓고 자기가 불리해지니 그 역겨운 입으로 나보고 엄마 타령을 해. 알아보니 너 나한테 뺏은 재산으로 인터넷 도박하다가 전부 날려서 거지 됐다며? 그거 아주 잘 됐다. 내 놈이 망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앞으로는 내 녀석 말대로 남남으로 살아보자. 아니,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말대로 나 지금 인터넷 도박해서 있는 돈 전부 날려 거지 되게 생겼어. 그래서 나 이 회사 잘리면 정말 끝장이란 말이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가슴은 아팠지만 아들과 저희 모자 간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들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게다가 결국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과 은행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놈은 같이 죽고 못 산다던 며느리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홀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글쎄 아이만 데리고 홀랑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놈은 아직 갚을 빚만 남은 채 막노동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해요. 며느리도 저희 아들을 버리고 갔지만 손주 녀석을 먹여 살리느라 공장 직원으로 취직을 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권 사장님에게 받은 회사 지분을 일부 정리해 제가 힘들 때 집을 얻도록 도와줬던 친구에게 집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친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잘 사는 건 아니어서 2칸짜리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빌려준 돈 대신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죠. 그곳에서 앞으로 편하게 살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재산 일부를 이미 저처럼 고생하며 가난한 노인분들을 위해 쓰라고 권 사장님께 부탁해 기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돈 일부는 그래도 손주 이름으로는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정도는 쓸 수 있도록요. 전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며 한 푼도 안 남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끝까지 매정한 엄마가 되려고 해요.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알고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요. 돈보다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런 저를 분명히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권 사장님이 얼마 전 저와 친구를 미국으로 초대했는데 한번 놀러가 볼 생각입니다. 다 늙어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조금 겁나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움직일 수 있을 때 세상을 마음껏 구경하다 가려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